네. 네. 우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네. 정보들, 데이터들 그리고 마스터님들까지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같은 분이 마스터죠? 마스터 오브 마스터.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 증권사들도 이 SVB 요 사태 막 분석하고 리스크 체크하고 이런 거 아주 요즘 분주하시겠습니다. 뭐 리테일에서는 네. 그 전부터 하락을 하면서 담보부족, 신용 담보부족이 시작이 됐어요. 음흠. 그래서 그 체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 본사부서는 PF 대출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가장 분주하고요. 네. 이제 리서센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각자 자기 일에서 네. 바쁜 게 좀 다르죠. 어제 뭐 비상 대기 근무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주간 부서에서 그랬겠죠. 뭐. 아. 저희 리테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네. 아니 누가 어제 댓글에 보니까 지금 여의도 뭐 비상 근무 대기 중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까지 하셨나 궁금했는데 그 해당 부서들은 이제 조금 더 하셨을 수 있고. 분석해야 되는 리서센터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또 실시간으로 막 뭐 자꾸 터지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런 거 아마 좀 대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짝 보면서 정리 좀 네. 해볼까요? 뭐 사태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45% 올랐고요. 다우는 0.28% 하락, S&P 500은 0.15%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8% 하락했는데요. 어제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에 1% 이상 반등도 시도를 좀 했어요. 그렇지만 장 후반에 또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락 시작을 하고 또 반등 시도를 하고 또 되밀려서 어제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랬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과 당국에서 100% 예금자 보호한다라는 얘기 있고 지금 예금보험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1,282억 달러가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참고로 좀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투자자와 기업 구제는 불가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달러 인덱스와 원화 위안화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제 국채 수익률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장중에 오,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5%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60bp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일 동안 100bp 넘게 네. 빠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준 겁니다. 이 채권 네. 시장에서는요. 채권 트레이더 대박 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채권 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잠재 손실, 잠가 손실을 입었던 기업들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 많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조금 한숨을 쉬게끔 되는, 그러니까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4고 2년 만기가 4.01이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100bp가 넘었었잖아요. 좀 붙었죠. 예, 이제 다시 또 좁아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드워치에서 3월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0% 바뀌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확률 64%. 동결 35%로 네.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와 산업주가 하락을 했고 반대로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건데 반대로 반응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요. 네. 이거 4.2%로 한 달 전에 5%였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로 스톡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물론 뭐 주식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게 후반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에 각종 지표들이나 시장의 투심이나 그리고 향후 전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어제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한 것을 보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외국인들이 곧바로 선물 매수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 코스피 저점이 1%, 코스닥 저점이 2.2%였거든요. 종가는 코스피가 플러스 0.67%, 네. 코스닥이 플러스 0.04%가 됐습니다. 상당히 선방하고 강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2.2%가 빠지고 그리고 뭐 강보합으로 끝냈던 것은 SM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SM이요? 예, SM이 어저께 폭락했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네네. 이제 지분 경쟁 이제 처리한다는 내용과 그게 함께 전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SM 줬어요. 그 그럼요. 종목 선물이 있더라. SM 종목 선물. 정보 선물, 저희 선물 있죠. 하중 쳤던데, ELW도 있고 아, 그런 그래요? 거 있죠. 네. SM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떨어져봤자 6인가 7인가 그럴걸요? 그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이거 연동하면서 어제 코스닥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제 마이너스 한 4%, 5% 있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04%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SM 좀 말씀드렸고요. 그 SBB 때문에 스타트업 중심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하고 향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 심리라는 거는 뭐 곧바로 여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들이. 야, 봐라. 실리콘밸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정프로님도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야, 중소형 스타트업 기업들, 성장주들 이거 자금 좀 안 좋은 데들, 근데 안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어제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았다는 게 또 하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술주하고 이건 어제만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그랬는데 급등 테마주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테마주들이 급등하면서 좀 시장을 떠받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공매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 보면은 업틱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요?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매도 체크는 꼭 하셔야 되겠다. 그 그렇게 공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그 매매 체결되는 데에서 어디에 애들이 막 매물이 쌓여 있는지를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업틱룰 때문에 장중에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업틱룰에 따라서 그 수량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공매도로 보시면 되고요. 업틱룰이라고 한다면 공매도의 업틱룰을 맞는 거는 공매도로 가격을 아래로 밑으로 팔면은 주가가 막 폭락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세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매수 호가에 매도하지 않고 매도 호가에 위에만 걸어놓게 되어 있는 게 업틱룰입니다. 그 현재 아래는 팔지 못하게 하는 실시간 거예요. 거래되는 금액보다 예. 한 단계 위에 그러니까 현재가 위에 현재가보다 매수가. 하나 위에는 예. 무조건 팔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밑으로 못 팔게 밑으로는 못 판다. 맞는 건데 밀지 못한다는 거지.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내 3일 결제이죠. 그래서 신용이든 공매도이든 프로그램 거래이든 이런 것들은 그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일 내일 다다음 날 보면은 그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가 얼마큼 있는지 공매도가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 보시면요. 거의 그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날 프로그램 매도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주다. 그 외국인들이 20만 주다. 그럼 공매도 20만 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장 상당히 선방하면서 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여전히 뭐 문제는 계속 있겠지만요. 사실 어제 뭐 코스닥 강세는 전기차 2차 전지 강세가 돋보였고 이선지의 뭐 대표 종목이 다시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뭐 불기둥을 세워버리더만. 17%인가 어제 올랐다.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총액 1등이니까 뭐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미국의 2월 CPI 발표된 게 중요하죠. 다음 주 FOMC 회의 앞에. 그래서 이제 매크로 상황 잠깐만도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SBB 사태는 당국의 빠른 예금자 보호 조치로 어떻든 좀 안정화되고 있다. 추가 위험 노출 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 진행을 하고 있다. 유동성이 해결되어도 코인 스타트업 관련 은행 및 기업은 불확실성에 노출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이 3월의 금리 인상폭 그리고 이후의 고금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재밌게 써왔습니다. 익숙한 워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켜봐야 된다. 이번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비봉책이다. 또 모럴 해저드가 있으면 안 된다.
뭐 도드 프랭크법이 나오고 있다. 또는 뭐 볼코르를 다시 해야 된다.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이가 돼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전에 우리 저런 거 있었잖아요. 저축은행 사태, 카드채 사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그런 걸로 끝나는 문제이냐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세는 좀 그렇게 어떤 한 부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을 다시 돌아가서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2차 전지, 로봇, AI 등의 강세로 동반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동반해서 상승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개별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같이 오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주도주들은 선방하면서 오히려 세지고요. 후발주들은 하락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물론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시황 바뀌는 거 보세요. 전망 바뀌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은행이 안정화된다면 이것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반등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국지 수익률 떨어지고 이런 환율이 많이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죠, 예, 그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SME 시장에 전체적으로 SME 막 급등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으면 김프로님 이거 어쩔 거냐. 얘가 시장을 지수 왜곡을 시키는데요. 근데 어제 급락해가지고 그런 일도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이 있고 지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48%뭐 공개 매수 한다 그러고 거기에 대주주가 진입을 하면 그게 또 바뀌어요. 이제 약간. 근데 그 가격 공개 매수 가격과 손익 분기점에 따라서 그걸 막 계산하면서 이거 사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포털이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지금 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막 복잡하게 그 계산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매수 15만 원인데 예. 이제 모두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 네. 대주주 지금 갖고 있는 거 빼고 네, 모두가 네, 다 네. 들어왔을 경우에 네. 몇 분의 몇이 나의 공개매수에 해당되냐. 예. 근데 지금 그 빠져 있는 걸 감안해보면 대부분 가만히 있을 때는 얼마까지 빠졌을 때는 나는 본전이고 더 빠지면 손해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더 아니죠. 그래서 더 이제 빠지면 그런 거 이제 이익이 날 계산하면서 수도 있겠죠.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종의 그걸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예, 예. 그 아비트라지만 노리고 옛날 막 전환사채 팔고 뭐 예. 전환사 청구하고 예, 예.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게 때문에 왜 말씀을 이거 가져왔냐면요. 지금 SM 어제 폭락 많이 급격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이제 남들이 다 먹은 거에 그 밑에 그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꼭 그거 다 해야 됩니까? 뭐 떨어진 게 많으면 그것만 먹어도 괜찮죠 왜? 거의 확실하면. 모르게 또 안심. 아니 돈이 많아 내가. 아유. 근데 뭐 1%만 먹어도 싱싱한 것들도 많은데 뭘 그렇게?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제 주식에 아무 말이 없는 주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저도 주식.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차분히 그 기업이 착실하게 해서 이익 나고 이게 좋지 중간에 이벤트 생기고 뭐 호재도 싫어요. 그냥 호재도 낙재도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몇 년 동안 막 바닥 키워도 아니 이 기업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차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좋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 별로예요. 아니 그 저 유명한 가치 투자자 중에 박성진 대표님 네, 있잖아요. 네. 박성진 대표님은 내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진짜 우리 박병창 부장님처럼 조용한 주식을 좋아해. 근데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되잖아. 예. 무조건 매도야. 예, 그럼 막 떴다가 나중에 자기 가치보다 더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막 어려워져요. 아니 우리는 왜냐하면 갑자기 예상 밖의 호재나 예상 밖의 재료가 나오면은 그걸 기대해서 요번에 한번 내가 제대로 해야지. 딱 그렇게 해서 더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네. 철저하게 딱 하더라고. 저도 매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소외된 애들 너무 예. 제가 사고 나서 뭐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뭐 그냥 네. 구체적인 얘기 잠깐 드렸고요. 투자 얘기를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이제 많이 나와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 기존에 원래 했었던 단기 유동성 공급의 정책들이 좀 있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제 새로 이제 나온 게 뭐 BTFP라고 하는 그 뱅크텀 그리고 뭐죠? 그다음에 BTFP? 펀드 프로그램. 예. 그래서 은행의 국채 MBS 담보로 액면가 기준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중은행들이 손실 상태인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그거 맡기고 유동성을 제공해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은행에 돈 준다는 거예요? 담보로요. 예. 국채하고 MBS. 은행이 국채하고 MBS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SBB가 네. 국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맡기고 연준에서 돈을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뭐 겁니다. 유상증자 이런 건지 실패하고 뭐 이런 일 안 하고. 예. 그 말씀 그걸 좀 팔아야 됐다는 거지. 예, 팔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절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금속 생산량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인데 향후 2년간 증산으로 전 세계 금속 생산량 비중을 중국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50% 위로 상향시킬 것이다. 전 세계 금속의 절반은 자기네가 하겠다. 예. 그런데 이거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쪽 원자재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한 줄로 언급을 드린 거고요. 화이자에서 항암제 기업 CJ를 430억 불에 인수해서 올해 가장 큰 M&A 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제는 아니죠? 아닙니다. 시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어제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셌던 섹터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빅파마들은요 M&A를 통해서 커지고 기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M&A가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잠깐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수출입 뉴스 관련된 뉴스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기업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트렌드포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도 예, TSMC가 1% 하락, 거의 하락 안 했죠. 점유율은 더 올랐습니다. 58.5%. 삼성전자가 3.5% 하락, 점유율은 15.8%. 약간 올랐는데 TSMC하고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업체 UMC 12.7%, SMIC 중국 기업 15%, 화홍그룹 26.5%, PSMC 27%, 동바이텍 12.4%. 유일하게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만 1.3% 증가했어요. 제가 여기가 왜 가져왔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빠진 거 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중화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중화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권은 좀 올라갔다는 게 지금의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제 관세청에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동 기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수출은 16% 감소하고 수입은 2.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41% 감소했고요. 그래서 현재 2023년 무역 적자가 누적이 227억 달러. 작년 전체 50%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우. 작년 전체가 450억 달러. 세 달도 안 지났는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죠. 자동차만 좀 7% 늘었고 나머지 다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시황이 외부의 매크로 변수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 뭐 다 안 팔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소개해드려서 이번에 그래도 AS 차원에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서 이걸 구체적인 숫자를 다 썼어요. 제가 썼는데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41% 줄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MOM은 늘고 있습니다. 디램 수출 금액이
YOY로 52% 감소했는데 MOM은 24% 증가했거든요. 전년 대비는 크게 감소했는데 전월 대비는 괜찮다 이거죠. 수출 단가도 그렇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MLCC는 전년 대비 MOM, YOY, MOM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PCB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CB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PCB하고 FPCB의 차이점은 그런 거죠. 뭐 휴대폰 FPCB, PCB는 이제 기존의 PC나 뭐 이런 것들 메인 하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램 수출 금액이에요.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올라가네요. 예, 지금 여기 3개월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라 상황이고요. 수출 단가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메리츠증권의 그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그래서 요번에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MLCC 한번 보세요. MLCC는 사실은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요. MLCC에 대해서는. MLCC 관련 종목이 뭔지 여러분 단지 투자자시니까 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PCB도 그렇습니다. PCB는 아까 그 디램하고 비슷하게 계속 빠지다가 이게 지금 꺾어 올라가는 이제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연속적으로 꺾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관련 섹터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업데이트해서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B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 반도체 따라 올라가는 거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네. 바닥을 찍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3개월은 봐야죠. 0%는 찍었다고 봅니다. 네, 3개월은 보면 되겠습니다. 분석으로. 네. 다 주셨나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여러 지표들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